바이킹들은 바다에서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은 부족에서 가장 두려움받는 전사 중 한 명입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땅을 강철 같은 의지와 도끼로 지키는 바이킹 족장입니다. 북쪽에서는 땅이 비교적 작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벌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할 명성을 지녔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아내가 막내를 돌보고 아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올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킹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은 목을 베어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겨울의 행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얼어붙은 북쪽에서 날씨는 단순히 추워지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변합니다. 낮에는 살을 내는 추위와 강한 바람, 그리고 자주 몰아치는 눈보라가 찾아옵니다. 밤에는 기온이 뼛속까지 시릴 만큼 떨어져 쉽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이 점점 길어져 일부 지역은 낮이 몇 시간뿐입니다. 즉, 치명적인 서리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리가 내리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늦습니다. 당신은 몇 달간 준비해왔습니다. 당신의 집은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이킹 롱하우스는 통나무로 만든 긴 반기며 벽난로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영인은 천장에 난 틈을 통해 위로 기어오르며 열기는 집 전체로 퍼집니다. 천장조차도 따뜻함을 가두기 위해 곡선으로 만들어져 열기를 아래로 다시 밀어줍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집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다른 대비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딸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막을 옷을 바느질하느라 바빴습니다. 당신 부족은 많은 양떼를 키우고 정기적으로 양털을 깎습니다. 또한 아마플렉스, 작물은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되어 실로 가공되었습니다. 이것은 겨울옷의 튼튼한 기반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가장 좋은 두꺼운 옷은 가죽 외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작물도 없습니다. 캠프를 둘러싼 물이 얼음으로 서서히 덮이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항해는 느려지며 약탈도 사라지고 심지어 이동조차도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아직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낚시와 사냥을 하고 마지막 가축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겨울에 밖에 나가는 건 강인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다니지 않고 그들의 세계는 내 벽과 난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길고 어두운 계절은 기다림의 게임이자 준비 훈련이 됩니다. 칼날을 갈고 도구를 수리하며 남은 천 조각으로 옷을 꿰맵니다. 즉,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많이 비축해서 저장고에 쌓아둡니다. 한 해 동안 사냥한 고기는 상하기 전에 보존됩니다. 천천히 피우는 불에 훈제하거나 소금에 묻어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말린 고기는 곡물과 함께 대부분의 겨울 식사, 즉 수프와 스튜의 기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를 채우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죠. 그리고 미드도 잊지 않습니다. 긴 밤을 달래줄 술도 충분히 저장해 두었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북쪽 바다는 얼음으로 뒤덮여 거의 지나갈 수 없게 됩니다. 식료품 저장실이 예년보다 작아서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번 더 항해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 서쪽 며칠 거리의 외딴 마을은 작고 조용하지만 필요할 땐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가을 그 추장이 당신 전초기지 습격을 시도했지만 살아 돌아가지 못했고 이제 그들의 섬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추장이 새로 취임했지만 그는 앞으로의 일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필요한 것만 챙겨 롱보트에 싣습니다. 진짜 목표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겨울 식량입니다. 항해를 위해서는 가볍게 움직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 여정이 얼마나 걸릴지는 바다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좋으면 금방 도착하지만 물살이 나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도가 거세면 속도가 느려질 뿐 아니라 항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린 고기, 에일 몇 병을 챙기고 앞으로 항해할 선원들을 뽑습니다. 모두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마음속으로 합니다. 마다들이 함께 가고 싶다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신을 증명하려는 소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롱하우스로 돌아가 가족을 지키라고 합니다. 또한 집에서 사냥을 계속해 음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항해에서 돌아올 때를 위해서죠.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본 남자들, 족장들, 수많은 겨울과 폭풍을 견뎌내며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아는 이들을 선택합니다. 저 바다에서요. 경험이 힘이나 젊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겨울도 혹독하지만 열린 바다는 더 가혹하죠. 배라고 해서 결코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이루어졌다는 걸 직접 만든 배라서 당신이 가장 잘 알죠. 뼈대가 완성되면 송진으로 밀봉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동물 가죽으로 보강합니다. 하지만 그런 보호에는 대가가 따르죠. 전체가 떠있는 화약고나 다름없어서 배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어요. 작은 불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음식은 그대로 차갑게 먹어야 합니다. 요리도 불도 사용할 수 없죠.
그리고 북해의 밤이 찾아오면 손을 녹일 것도 길을 밝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둠과 바람, 그리고 물뿐이죠. 이럴 때는 옷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바이킹 선원들은 육지보다 더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바람을 막고 열기를 유지하려고 여러 겹의 양모와 모피를 착용했습니다. 순록가죽은 최고의 보호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추위를 견디도록 태어났으니까요. 순록털은 두 겹으로 한 겹은 천을 가두고 다른 한 겹은 공기를 머금어 젖지 않게 합니다. 일부는 바다표범 가죽도 사용합니다. 게다가 순록가죽은 자연스럽게 물을 튕겨내고 물볼에도 강합니다. 그 추가적인 한 겹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아니면 감각이 마비되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북쪽 바다의 매서운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물이 한번 튀거나 소매가 젖기만 해도 그 한기가 곧장 뼛속까지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있는 여성들도 항해하는 남성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두꺼운 끈과 뼈로 만든 바늘을 사용해 여러 겹의 천을 아주 촘촘하게 꿰매어 바람과 물보라가 스며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긴 항해에서는 여성들이 선원들과 함께 여행을 하며 즉각적으로 수리를 맡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습격은 다릅니다. 짧고 빠르며 잔인합니다. 다행히도 당신의 선원들은 매우 수완이 뛰어납니다. 각자만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르는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가까운 친구였고 그의 힘은 마을에서 유명합니다. 하랄드는 당신 선원 중 가장 나이가 많으며 연장 사용에 능숙합니다.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면서 바느질과 꿰매기 같은 섬세한 기술도 익혔습니다. 라그나르는 젊고 치명적이며 활과 화살로 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스, 그는 선원 중 가장 사나운 전사로 가장 먼저 강하게 공격하며 당신 곁에서 습격을 이끌 것입니다. 그들 뒤에 마을에서 가장 힘센 남자 20명이 있습니다. 모두 보급품을 빠르게 배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이 여정을 살아남아야 합니다. 바다는 위험하고 파도는 거셉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보통이라면 해안을 따라 이동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쉽고 필요할 때마다 배를 쉽게 상륙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롱보트에는 거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배에서 자는 건 마지막 수단이며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합니다. 육지에서는 불을 피우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으며 승무원들은 두 사람이 들어갈 두꺼운 침낭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얼음 덩어리가 배를 에워싸며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얼음이 나무에 부딪힐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배는 지금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집에 따뜻한 불이 그리워집니다. 적의 해안에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며 처음으로 에일병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추위를 막진 못하지만 배를 데워주고 신경을 진정시켜 첫날 밤을 더 견디기 쉽게 해줄 것입니다. 곧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첫날 밤에 배를 정박시키고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길이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을 끌어들이길 바랐지만 실제로 불길에 끌려온 것은 당신이 원했던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들이 보이기 전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언덕 너머로 물이 지어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서 부하들이 도끼를 줍니다. 밤이 요란하게 터지고 고함과 칼날이 살을 베는 소리가 섞입니다. 당신의 부하들은 무자비하게 몇몇 늑대를 죽이고 나머지는 쫓아냅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릅니다. 2명이 쓰러지고 더 많은 이들이 물립니다. 다치지 않은 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상처를 소독하고 옷을 꿰매며 출혈을 막으려 합니다. 모두 마음속 깊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배에 오를 때 배는 더 가벼워졌지만 비극적으로 당신은 또 하루를 살아남습니다. 바이킹 선원들은 겨울에 모두가 돌아오지 못함을 알고 출항합니다. 죽음이 기회를 노리며 선원들은 쓰러진 동료를 묻고 희생에 경례합니다. 하지만 이는 남은 보급품으로 더 오래 버티며 생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하게 물린 젊은 선원 한 명이 열에 시달리며 떨고 창백해 거의 서 있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는 롱보트 옆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몸을 숙이고 바다의 속을 개워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파도가 덮칩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자 그 남자는 옆으로 내던져져 어두운 차가운 물속에 빠집니다. 반응할 시간도 배를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사라지고 그의 비명은 거센 바다에 묻혀버립니다. 모든 해안에 정박할 때마다 일상은 똑같습니다. 물을 끓이고 음식을 드고 나중을 위해 다시 롱보트에 싣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부하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비록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원들 얼굴을 보면 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침낭은 도움이 되지만 2명이 함께 써야 합니다. 한 명이 천을 유지하려 하지만 경미한 동상이 나타나고 당신 얼굴에도 화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고통은 좋은 신호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피부가 무감각해질 때 그때 진짜 손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폭풍이 거세지고 큰 파도가 배를 덮치자 하랄드 등 4남자가 순식간에 흠뻑 젖습니다.
그들의 옷은 바람만 막을 뿐 물이 머리카락과 목을 적실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옷을 짜내고 손에 온기를 불어넣으려 문지릅니다. 하지만 육지에 도착해도 그들은 계속 떱니다. 당신은 밤새 마른 남자들과 짝지어 한 자루에 2명씩 넣고 천으로 회복시키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이 되자 3명이 죽었고 그 중엔 당신의 오랜 친구도 있었습니다. 남은 선원들은 침울해졌고 진짜 싸움 전부터 많은 이들이 떠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고 죽은 이들을 위해 건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적군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면 2점을 잃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공격하는 쪽이 승리하곤 합니다. 부하들은 준비하며 신호만 기다립니다. 임무 그리고 부족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몇 분, 첫 돌격, 첫 비명, 처음 쓰러지는 시신들로 결정됩니다. 이제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라그나르는 도시대 위에서 활을 당기고 해안가를 주시합니다. 누가 배로 달려오면 가까이 오기 전 쓰러뜨립니다. 너와 뷝은 레이스가 인원을 이끌고 마을로 갑니다. 너희는 그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식량을 쌓아두고 고기를 저장하고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 지키고 있는 저장고도 노립니다. 그걸 빼앗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너는 경비병 뒤로 몰래 다가가 빠르게 칼을 찔러 그가 소리도 내기 전에 쓰러뜨린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다. 그리고 너는 주 저장고에 도착해서 한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데 그때 불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오는 걸 본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경비병이 널 발견한 거야. 이제 마을 전체가 네가 여기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이 많지 않아. 너는 곡물통에서 곡식, 말린 고기 더미, 들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뭐든지 집어든다. 이 섬을 살아서 나가면 도움이 될 거야. 네가 창고 밖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 그들이 어둠 속에서 무기를 들고 빠르게 달려오는 그림자들을 본다. 네 부하들이 정면으로 맞서 도끼를 휘두르고 사람들이 쓰러진다. 네가 닿을 수 있는 누구든 베어 넘기지만 여긴 그들의 땅이야. 그들은 모든 길과 지형의 굴곡을 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든다. 네가 롱보트로 가는 길목에 그들이 서 있고 라이프가 네 앞과 무리 앞에 나선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빈틈을 메우며 2발을 단단히 딛고 자세를 잡는다. 그는 너와 네 부하들에게 배로 달리라고 신호한다. 마지막으로 본 그는 3명을 동시에 상대하며 힘으로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가 휘두를 때도 뒤로 더 많은 그림자가 몰려온다. 10명이 더. 너는 라이프를 보고 돌아선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늦기 전에 움직이라고 외친다. 긴 보트가 밀려나갈 때 배에는 9명만 남았다. 네 선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너는 훔친 보급품과 화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배를 바다로 돌린다. 비오르는 임무를 완수했다. 적의 배들은 불타고 있고 오늘은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며 불화살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날아든다. 시간이 멈춘 듯하다. 만약 그 화살이 돛에 맞거나 선체에 꽂히면 너희는 끝장이다. 도망칠 곳도 돌아갈 길도 없다. 적의 땅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다 모두 끝나버릴 뿐이다. 하지만 화살은 다른 표적을 찾는다. 그것은 라그나르의 어깨에 꽂힌다. 그는 몸을 움찔하며 중심을 잃고 돛대에서 검은 물속으로 떨어진다. 비오르니 그가 가라앉기 전에 재빨리 붙잡는다. 너는 한순간도 더 지체하지 않는다. 돛이 펄럭이며 열리고 롱보트는 바람을 타고 다시 거친 바다로 나아간다. 다시 한번. 네 부하들이 라그나르의 상처를 치료하지만 그는 날카로운 화살에 맞고 물에 잠겨 빠르게 쇠약해지고 있다. 그는 네가 상륙하기 전 이미 죽는다. 너는 그에게 전사의 장례를 치르고 라프뿐 아니라 그의 이야기도 전하게 된다. 오랫동안 그들은 진정한 바이킹 전사로서 죽어갔다. 하지만 이제 네 선원은 적어졌고 그만큼 일은 더 힘들어졌다. 노를 젓는 손도 줄었고 망을 보는 눈도 줄었다. 그래서 역할이 흐려진다. 전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전문가란 없다. 그저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 뿐이다. 피로가 금세 몰려온다. 항해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는 추위가 몸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것 같다. 밤새 또 한 명의 전사가 죽었다. 마지막 밤에는 굳이 야영을 할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고 에일로 힘을 보충하며 집에 따뜻한 불로 돌아가려 한다. 몇몇 남자들은 틈날 때마다 나무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며 힘을 회복하려 한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는 깨어서 물가를 살피며 바위나 숨겨진 얕은 곳을 피하게 해준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해안 절벽이 눈에 들어온다. 마지막으로 선원들을 깨우지만 한 남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비오르는 침낭에 엎드린 채 누워있다. 당신은 그를 세게 흔들며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상처도 병도 없고 오직 추위와 극도의 피로, 그리고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심장뿐이다. 그는 가장 강한 선원 중 하나였고 끝까지 살아남았지만 결국 집이 보이는 곳에서 죽었다. 경험 많은 전사들 중에서 당신만이 어린 바이킹 소수와 함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하지만 당신은 목표를 달성했다. 당신이 얻은 식량은 부족의 겨울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전사들이 훈련을 받고 쓰러진 이들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다. 당신의 시선이 집을 향하고 당신은 얼어붙는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덮이고 해안선에는 불빛이 깜빡인다. 당신의 마을과 롱하우스가 불길에 휩싸인다. 당신이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파괴된다.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도망쳤는지 숨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학살당했을 수도 있고 더 나쁘게는 포로로 잡혀갔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제 겨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다시 배를 타고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을 추적한다. 바다 건너 그들을 끝까지 쫓는다. 그곳에 어떤 추위가 기다리고 있든 당신이 가져올 분노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이킹은 혹한을 견딘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빙하기에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잤을까? 또는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